제가 정말 종종 가끔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영화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네, 좋은 대답이 아닌 건 저도 압니다. 그치만 정말 많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쩌는 영화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아는 명작을 Z세대는 모르는 것처럼요. 가령 탑건이 그랬습니다. 시간에 떠밀리는 건 영화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20세기 최고의 영화들만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엄선해서 본 분들은 요즘의 시각으로 다시 볼, 못 본 분들은 이 명작들을 새롭게 볼 그런 컨텐츠를 말이죠. 그 이름은 20세기 리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Welcome to the Rock. 영화 더 락은 그 시대의 공기가 느껴지는 90년대 액션 블록버스터의 집대성이었습니다. CG 기술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액션 영화라는 상징성에 과학자, 카체이스, 건액션, 미사일, 폭파, 슬로우 모션, 액션 영화 팬으로서는 배가 터질 정도의 초호화 구성이죠. The Rock has become a tourist attraction. 이 영화를 만든 건 탑건을 만들었던 헐리우드 슈퍼 프로듀서 제리 브루카이머와 돈 심슨이고, 사실상 제리를 키워준 게 파라마운트의 사장이기도 했던 돈 심슨이었습니다. 돈 심슨은 더 락을 같이 만들고 영화 개봉 직전인 1996년 1월 심장마비로 사망. 더 락이 돈 앤 제리가 함께한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번개 꽝 하는 제작사 로고에서 돈 심슨의 이름이 쏙 빠진 것도 이때부터죠. 이 영화의 감독은 마이클 베이. 대학 졸업 후 뮤직비디오와 광고 감독으로 날려주다 영화판에 입성한 총탄과 화염과 폭발을 사랑하는 헐리우드의 파괴신이자 미국 영화계가 낳은 괴물이죠. 제리 브루카이머와 마이클 베이는 나쁜 녀석들, 더록, 진주만, 아마겟돈, 트랜스포머 등을 쭉쭉 뽑아냈고 2010년 12월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엔터업계 수익 순위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Your best. Losers always whine about their best. 출연진은 원조 007 제임스 본드, 영국산 섹시 중년 숀 코넬리,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연기파 배우이자 당시엔 액션 연기 고자였던 니콜라스 케이지. 이땐 머리숱이 꽤 있었죠. 그리고 아폴로 13으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가 된 눈빛이 부리부리한 에드 해리스. 사실상 당시 최강의 드림팀이었습니다. I'm not about to kill 80,000 innocent people. Do you think I'm out of my mind? 그럼 스토리 한번 보시죠. 미 해병대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하멜 준장은 과거 작전 중 부하를 잃은 후 부하들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아무 보상조차 돌아가지 않고 기록마저 묻어버린 정부의 강력한 분노를 느낀 나머지 반란을 획책합니다. I miss you so much. I tried. You know I tried everything. But whatever happens, please don't think less of me. 하멜은 자신을 따르는 해병대원들을 이끌고 해군 무기고에서 황무기 VX 가스를 탈취. I want 16, Major. Move it! 그런데 하늘이 또르르르 쨍그랑. Come on, man. Seal it. No, seal it. 효과 확실하죠. 그리고 일명 더 락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옛 감옥이자 지금은 관광지가 된 알카트리즈 섬에서 Ladies and gentlemen, I, Ranger Bob, cordially invite you to become inmates of Alcatraz. Temporarily, of course. Pretty tight quarters, aren't they, huh? Tour's over, Bob. 관광객을 인질로 내세워 순직한 부하들의 유족에게 돌아갈 보상금으로 1억 불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 battery of VX gas rockets is presently deployed to deliver a highly lethal strike on the population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Hummel from Alcatraz, out. 도시 전체가 작살날 상황. 이에 화들짝 놀라 모여든 탁상공론 프로페셔널 정부 요인 및 FBI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전문가인 FBI 내근직 요원 구스피드, 난공불락의 감옥 알카트레즈에 침입하기 위해 과거 알카트레즈를 유일하게 탈출한 전 SAS 요원이자 MI6의 전설적인 스파이 메이슨에게도 동행을 명합니다. You shake on it. Please, mister! 이 과정에서 메이슨이 탈출하고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반박살 카체이스가 펼쳐지는데요. 험머 HMC4를 타고 도망치는 메이슨을 페라리 F355를 타고 쫓는 구스피드. 언덕 많은 동네를 차가 껑충껑충 점프하고 터지는 건 생수통에 남의 차, 경찰차, 남의 건물 및 영업장, 선량한 시민의 교통수단인 트램. 그리고 Hey man,
picked up your Ferrari. It's not mine. 남의 페라리까지. 쫓다 보니 메이슨에게 딸이 있다는 짠한 상황을 본 구스피드는 FBI, ma'am. Father's working with us. He's helping us resolve a dangerous situation. 하얀 거짓말로 아빠 가오 살려주고 네이비실과 수중 잠입에 성공. 하지만 매복하고 있던 해병대원들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그 유명한 샤워실 대학살 장면에선 This is General Hummel. Drop your weapons. Drop them! 극도의 쫄깃한 긴장이 비극으로 바뀌고 말죠. 이제 남은 건 달랑 구스피드와 메이슨 콤비. 막 결혼을 앞둔 내근직 요원과 Look, I can defuse the rockets. I really can. But I'm gonna need your help. I'm gonna need it right now. 사실상 돌아갈 곳은 감옥 독방인 왕년 최강의 스파이가 Don't tempt me. 인질들을 구하고 VX 가스가 가득 실린 미사일이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떨어질 초유의 위기를 막아낸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Fed up saving your ass. I'm amazed you ever got past puberty.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작품. 아마 요즘 나왔다면 더 락 드웨인 존슨이 주연을 했을 영화인 더 락은 단순히 오락용으로 보기엔 퀄이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제작자 돈 심슨의 영화적 신조는 하이 컨셉. 영화의 내용을 25단어 이내로 표현할 수 있는 알기 쉬운 기획을 가리키는 용어로 관객은 물론 스폰서의 투자를 받기 위해 알기 쉬우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약간은 엉터리스러운 면도 넣어놓습니다. 이를테면 다소 어폐는 있지만 스토리는 둘째로 두고 영상이나 음악 등의 감각적인 부분에 호소력을 끌어내는 연출법이죠. We bluffed. They called it. The mission's over. 당시 비평가들은 돈 심슨과 제리 브루카이머 영화는 예고편 이상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관객이 표를 사면 장사는 쫑이고 더 만족시킬 일은 없다고 공공연히 비판했으나 늘 그렇듯 이 영화도 엄청나게 흥행몰이를 해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컷이 짧고 전환이 절묘한데요. 한 샷의 평균 길이가 무려 2.6초. 당시엔 너무 세밀해서 눈이 따끔거릴 정도였죠. 이렇듯 음악에 맞춰 흐르는 듯한 MTV풍의 카메라 워크와 세세한 컷 배분을 하이스퍼트 무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다른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줘 더 짧게 줄여버린 영화가 폴 그린글래스 감독의 제이슨 본 시리즈인데요. 샷 평균 길이는 1.6초. 마이클 베이 감독의 최근작인 앰뷸런스는 1초 초반이죠. You've got 3 minutes. 그 밖에도 밑에서 찍는 안각 앵글 사용법도 매우 인상적. 음악은 영화와 같다는 마이클 베이의 지론처럼 영화가 시작되고 8분 동안 한 번도 음악을 끊지 않고 하멜 준장이 정복으로 갈아입고 빗속에서 부인 무덤 앞에 서는 장면 외엔 거의 모든 피사체 또는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쇼 코넬리, 니콜라스 케이지, 에드 해리스 이 세 사람의 매력이 영화를 지탱해 나가죠. 니콜라스 케이지는 멋있진 않지만 친근하고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이 영화에선 흙과 화약 냄새 풍기는 활약을 보여주고 에드 해리스는 투박하지만 애수와 비장감이 감도는 군인. You're down there. We're up here. 쇼 코넬리는 관록을 초월한 성인 남자의 새끼가 넘치죠. I'm only borrowing your Humvee. 워낙에 쩌는 장면이 많았던 영화지만 초반 카체이스 씬이야말로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달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리는 카메라 클로즈업, 로우 앵글은 완전 시각적 카오스이고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들은 죄다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지 살짝만 부딪혀도 대폭발을 일으키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사 헐리우드 픽처스는 가편집본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시 편집해라 라고 못 박았지만 마이클 베이는 리커버샷을 하나도 찍지 않았고 심지어 MTV판 출신인지라 리커버샷이 필요한 이유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죠. 네, 이 감독에겐 흥행적 성공이 훈장이고 영화적인 문법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 그러나 이 카체이스 씬은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많은 광고나 다른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 광고에도 이렇게나 말이죠.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한스 짐머, 90년대 이후 블록버스터 포맷에 크게 기여한 지금까지도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감독인데요. 더 락의 음악은 특히나 너무나도 유명하고 훌륭해서 험멜 게스터 라켓이라는 곡은 글래디에이터, 락하우스 제일, 제이드는 캐리비안 해적에서 어레인지해서 재사용합니다. 지금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혹평도 받는 감독이지만 한 시대를 완전히 풍미하고 지배했던 마이클 베이 감독은 15세 때 루카스필름 인턴,
대학 졸업 후 23세의 오스먼드 브라더스의 멤버였던 데니 오스먼드의 복귀 싱글 솔저 오브 러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일약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데이비 핀처가 설립한 뮤직클립 앤 광고 제작사 프로파간다 필름스의 자리를 잡고 티나 터너, 라이오넬 리치, 윌슨 필립스 등의 유명 가수들의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고는 1994년 칸 영화제 광고 부문에서 밀러 맥주 광고로 황금사자상을 타버리는데, 그렇게 음악판과 광고판을 다 접수하고 나쁜 녀석들에 이어 두 번째 만든 장편 영화가 이 더 락이죠. 마이클 베이의 기법을 심플하게 정리해드리자면 그라데이션 필터, 빠른 컷 쪼개기, 슬로우 모션, 크레인과 스테디캠을 써서 카메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카메라를 빙빙 돌리고 특수 촬영 차량을 사용하죠. 여기에 필연성 없는 점프컷을 막 쓰고 기존의 작법도 무시하면 그게 바로 마이클 베이. 쇼 코너리가 연기하는 메이슨은 어쩌면 007이었던 과거를 패러디하는 듯한데요. 메이슨에게 딸이 있고 구스피드에겐 임신한 약혼자가 있다는 것부터가 부자 관계처럼 노린 설정입니다. 두 사람의 전투 경험과 연령의 차이도 마치 부모 자식 같은 형태로 화학 반응을 끌어내죠. 3 to go. You find them and defuse them. Okay? 쇼 코너리 하면 스코틀랜드 액센트로 구사하는 영어와 엄청나게 낮고 멋진 목소리. Drop the gun or I drop your balls. 더 락에서도 어김없이 그 매력과 섹시함이 과시되는데 007 제임스 본드와 인디아나 존스의 헨리도 그렇지만 히치콕의 마니, 그리고 특히 언터처블은 부르의 명작입니다. 2006년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고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팬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건 그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거절한 일이었습니다. 대본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이유로, 같은 이유로 매트릭스의 아키텍트도 거절을 했다죠. 그리고 2020년 10월 바하마의 자택에서 서거했습니다. 더 락은 니콜라스 케이지에겐 최초의 액션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이 발표되고 2달 반 만에 이 영화가 개봉됩니다. 이 배우의 기행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젊은 시절 거물 배우가 된 한편 일본에 가서 매니악한 만화나 모형을 사는 수집벽도 있죠. 일본 만다라케도 자주 가는 편이고 1.5m가 넘는 카메라를 사기도 하고 코믹스를 엄청 좋아해서 부두차일드라는 만화의 작가로 데뷔하기도 했죠. 돈을 엄청 벌었지만 해외에 고성을 사거나 고급차, 공룡화석, 만화책, 피규어로 전부 날린 뒤 거액의 체납금으로 유명. 2009년엔 뉴올리언즈에 있던 집 2채가 경매로 팔렸고 그 밖에 대부분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팔려나갔습니다.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페라리의 모든 모델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자동차 리스비를 못 내서 고소를 당한 적도 있고 결국 부동산에 이어 차도 전부 팔았죠. 진짜 웃긴 건 2010년 이 와중에 뉴올리언즈의 높이 2.7m의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훗날 자신이 죽었을 때 묻힐 용으로 구입한 거였습니다. 피라미드 하면 영화 내셔널 트레저였죠. 돈을 많이 쓴 바람에 대량의 B급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요즘 워낙에 연기력이 훌륭해서 부활 조짐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그 비결은 나락가버린 유명 배우의 박리담에 몇 년 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6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2018년, 2019년에만 총 17편이나 출연하면서 빚을 전부 갚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출생으로 아버지는 이탈리아계 교수 겸 작가, 어머니는 독일계 발레리나, 삼촌은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사촌이 소피아 코폴라죠.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코폴라였다가 예명을 정하는데요. 이 케이지라는 성의 유래는 마블의 루크 케이지입니다. 삼촌이 유명 감독이란 걸 좀처럼 밝히지 않았는데 이유는 오디션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코폴라를 예명해서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더 락은 실제 알카트레즈 감옥에서 촬영을 정부로부터 허락받지 못했기에 외관과 독방 등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세트나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들이라 실제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미 대통령을 맡은 스탠리 앤더슨은 1998년 아마겟돈에서도 대통령 역을 맡았죠. 원래 당시에 잘 나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이 영화에 캐스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멜 준장 역이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더 선즈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자긴 구스피드 배역을 제안받았다고 말하죠. 그 뒤로도 샘 네임이나 마이클 베이와 작업하지 못한 게 영화 배우로서 너무나 아쉽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이클 베이와 아놀드라면 정말 화염과 폭발의 대환장 파티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아까 광고 사례도 있지만 게임들도 이 영화 영향 무진장 받았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에선 섬을 점거한 테러리스트를 섬멸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잠입하는 상황이 오마주되고 샤워실 장면은 레인보우 식스, 배틀필드, 콜 오브 듀티에서 오마주를 했고 어마어마한 리스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VX 가스의 치명률이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일본 오음 진리교가 저지른 다수의 사건에 쓰였고 특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의 암살 때도 사용되었죠. 영화에선 구형의 유리 캡슐에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스테인레스에 넣습니다. 미드 24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2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또 과장합니다. 구스피드가 심장에 꼽는 아트로핀의 경우 미군에선 신경가스에 노출되면 실제로도 놓는 게 규정화되어 있고 VX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쓴 리라이트를 한 역할이기 때문에 스텝노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엔 영화 더 락을 감상해보시면 좋겠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될 코너 20세기 레전드. 혹시라도 반응이 나쁘다면 곧바로